안녕하세요. 기업 탐방 중심의 독립 리서치 아리스입니다. 이번 주 시장은 다행히도 반등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3015선까지 회복하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 지수는 990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그동안 시장에 악재 요인으로 작용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해소되거나 완화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되었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악재의 변수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고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재차 시장이 하방으로 변동을 가져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은 시장을 바라보실 때 지금의 반등이 계속적인 반등의 흐름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라고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수급적으로는 국내 코스피 시장은 기관 투자자들이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이 하락으로 일부 내려가면서 외국인 매수가 있기를 기대했으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은 매수보다는 여전히 매도 포지션이 더 강합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을 바라볼 때 기관 투자자든 외국인이든 뚜렷한 방향성을 지금 잡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대로 각자 지금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코스피는 매수를 안 했지만 시장이 반등하는 구간에서 코스닥 중심으로 종목들을 많이 매수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지금 실적에 아무래도 기반을 한 코스피 쪽보다는 성장성이나 기술력을 보유한 종목들 중심으로 매수를 좀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시장이 이번 주 나름대로 반등이 좀 일부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정리를 좀 하면서 다음 주에는 어떠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도 한 번씩 부탁을 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아리스 카페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매주에 카페 매뉴얼 하단 주요 일정에 시장 및 산업 주요 일정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다음 주 어떠한 중요 이벤트들이 있는지 스케줄을 꼭 체크를 좀 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10월 3주차 시장 및 산업 주요 일정 개별 일정별로 세부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일정은 10월 18일 월요일입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 열리게 되는 회의 내용은 이미 10월 8일에 관련된 사안을 가지고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계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10월 18일 전체 회의에서 결정할 것들은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결정된 내용들이 다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좀 보시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단어는 앞으로 향후 몇십 년간 꾸준하게 증시 그 다음에 경제 산업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탄소 중립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 수혜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관련주들은 제가 꼭 매수하라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들 기업과 이들 사업을 좀 분석을 좀 하셔가지고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넓혀가지고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기업들, 이러한 산업들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애플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특별 행사 개최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 가지고 행사를 열게 되는데 이번 행사에서는 프리미엄 노트북인 맥북과 그 다음에 에어팟 이어폰 이러한 것들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시장에서는 노트북이나 에어팟 이런 쪽도 많이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들이 기존에 이제 스마트폰이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새롭게 제품들이 나오긴 하지만 무언가 새롭다라고 느끼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코로나19 이후에 노트북 쪽 수요가 많아지면서 최근에 이 노트북 쪽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기술적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개되는 제품의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 번씩 관심을 가져보시고 국내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있다면 이들 기업들도 함께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중요 이슈는 제도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공모주 상장 첫날 변동성 완화 장치라고 해서 보통 VI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미리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신규 상장되는 공모주 같은 경우에 거래 첫날에 변동성 완화 장치인 VI가 발동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상장일에 변동성 완화 장치가 과도하게 발생이 되면서 거래 연속성이 좀 훼손된다, 이런 지적들이 좀 많이 나온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지적에 따라서 제도를 좀 개선한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부터 해서 지금 보시면 공모주에 투자하시는 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공모주가 하나의 어떤 투자 어떤 방법론, 이렇게까지 좀 이야기될 정도로 공모주 투자가 좀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또 국내 주식시장이 많이 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상장하려고 하는 기업들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올해 좋은 기업들도 사실은 많이 상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공모주 관심을 두시는 분들, 이런 제도 같은 것도 한 번씩 잘 체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중요 일정은 10월 20일 SK텔레콤이 AI 플랫폼 관련해서 누구 컨퍼런스 2022를 개최한다라고 합니다. 이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2016년도부터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왔고, 많은 기업들이 이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 개발이나 플랫폼을 많이 연구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통신사 중에서는 이제 SK텔레콤이 누구라고 하는 인공지능 그 스피커, 이걸 최초 출시를 하면서 브랜드화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시간이 지금 오래도록 이제 지나왔기 때문에 관련 기술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에 AI 관련된 종목들 시장에서는 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 제가 한 5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 관련돼서는 그 당시만 해도 테마에 조금 많이 짙었다라고 의견을 많이 제시했는데, 지금은 많이 산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많은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제품 상용화도 이미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인공지능 관련돼서 단순 테마가 아니고 해당 기업들이 사업을 지금 잘 영위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이 어떠한 속도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이 되어 나가는지, 이런 것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씩 또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정감사 관련된 이슈인데요. 국정감사는 이제 10월 초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이재명 경기지사,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셨는데 이분이 실제로 이 국감장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돼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후보와 관련된 이슈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정치 테마주로 엮이고 있는 기업들, 이들 기업들의 어떤 주가 변동성이 일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제가 이제 늘 강조드리고 의견을 드리는 것들은 정치적인 테마는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실 때 관심을 안 두시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제 정치 테마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 관심을 가지신다 했을 경우에는 해당 기업들 수익을 내는 건 괜찮지만 손실로 가가지고 내가 빠져나오지 못해서 투자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들이니까 저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치 테마주 같은 것은 애초에 관심을 두지 말아라는 의견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국정감사 관련돼서는 정치 테마주들 일부 변동이 있으니까 좀 주의하자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1차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기술로만 지금 만들어진 발사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이고, 지금 뭐 투자된 기간이 보면 거의 한 10년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투자된 금액 자체도
2조 원 가까이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간 그러한 뭐 항공 우주와 관련된 이벤트라고 보이는데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성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공할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에서 7번째로 우주 강국으로 도약을 한다. 뭐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누리호 1차가 이제 발사가 되면서 성공을 좀 바란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아직 확률을 보니까 한 30% 정도가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성공 확률이.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일부 있는데 일단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고 국내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 역시나 저는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하나 시스템, 뭐 인텔리안 테크나 AP위성, 한국항공우주 이런 기업들 장기적으로 지금 사업의 발전성이 있으니까 이번 행사와 함께 한번 같이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0월 3주차 시장 및 산업 주요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10월 말로 가면 갈수록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제가 실적 발표 일정도 지금 정해진 것들은 저희 카페에도 올려놨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정리된 내용을 자료를 저희 카페에도 올려놨으니까 실적 발표 예정 일자 등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미국 쪽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테슬라나 버라이즌, 뭐 IBM 이런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들 실적 발표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각 산업 섹터에 영향을 또 주니까 개별 기업들 실적 발표 수치보다는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도 한 번씩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영상은 마무리되었는데요. 영상이 정말 좋았다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있다면 구독까지도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